남성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계란을 자주 드십니까? 그리고 혹시 콜레스테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정수인 노른자는 어리석게 버리고 맛없는 흰자만 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란 노른자를 현명하게 먹는 법을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력을 맹렬하게 부활시킬 천연 비아그라, 테스토스테론 폭탄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기력하고 쇠약하며 자신감을 모두 잃어왔다면 바로 지금 이 작은 계란 노른자 하나가 당신의 잃어버린 정력, 자존심, 그리고 남성성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만능 결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중년 남성들의 정력과 건강을 앗아간 쇠락의 뿌리를 파헤쳐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연입니다. 수만 건의 무력한 비극들을 마주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정력 감퇴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어먹을 잘못된 상식과 역량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기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연료를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최대 출력으로 포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슈퍼카에 등유를 붓고 로켓처럼 날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비참하게 으르렁거릴 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는 감언이설에 홀려 돈을 쏟아붓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은 뜬 소문을 믿고 매일 아침 날계란 한 판을 통째로 삼키다가 극심한 복통과 온몸의 발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야. 누가 당신에게 그따위 자살 행위를 하라고 부추겼소. 그는 그저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줄 알았다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의 약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줄 것은 비싼 약물도 위험한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냉장고에 항상 있는 계란, 노른자 하나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적, 비법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당신 인생의 10분을 걸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간단한 비결 하나가 당신의 녹슬어버린 남성 호르몬 공장을 재가동시키고 매일 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아침 텐트를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아마 남은 평생을 콜레스테롤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시달리며 당신의 몸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어떤 의사도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궁극의 비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생존과 직결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이고 당신 또한 어리석게 계란 노른자를 버린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 용감한 고백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첫 총성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양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평온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원은 변경되었지만 한 남자가 생명력을 박탈당했을 때의 찢어지는 고통과 잿더미 속에서 되찾은 미소는 모두 사실입니다. 72세의 박진우 씨는 평생 교단에서 분필만 잡고 살아온 존경받는 은퇴교사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강직하고 성실한 삶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노년의 꿈은 조강지처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평생 바쁘게 사느라 누려보지 못했던 소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계획은 원인 모를 무력감, 쇠약함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처음 부산의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아내에게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폭풍 앞의 소나무처럼 꼿꼿했던 그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마음이 죽어버린 자의 깊은 고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울상이 된 그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이상해요. 은퇴하고 나서부터 송장처럼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어요. 예전에는 텃밭에 나가 상추라도 따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만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밥도 안 먹으려고 해요. 이러다 큰일 날까봐 억지로 끌고 왔어요.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던 그 남자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그가 겨울 낙엽처럼 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라는 생각뿐입니다. 아내가 매일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주지만 입이 써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저 아내의 성의를 봐서 몇 숟갈 억지로 넘길 뿐입니다. 평생 제자들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 앞에서조차 남편 구실 하나 못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제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그는 비싼 홍삼부터 녹용까지 안 먹어본 보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이하 오히려 더 무겁고 찌뿌둥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며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박진우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70대의 수많은 남성들이 원인 모를 무력감과 식욕부진, 그리고 정신적으로 거세당한 듯한 상실감에 남몰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여러 병원의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 어딘가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계란은 어떻게 드십니까? 특히 노른자 드시나요? 박 선생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 들어오던 그의 아내가 대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 원장님, 우리 영감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요. 계란은 일주일에 2-3번 먹이는데 흰자만 주고 노른자는 다 버려요. TV에서 의사들이 자꾸 노른자 먹지 말라고 해서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맙소사, 바로 이거였구나. 남편을 살리려는 아내의 그 마음이 바로 남편의 생명력을 매일 밤 죽이고 있었던 무기였구나. 저는 부부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두 분을 병들게 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바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무지하고 맹목적인 공포입니다. 지금 선생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매번 무심코 버리셨던 바로 그 계란 노른자입니다. 그 순간 두 부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충격,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남편의 건강을 망친 주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절대 사모님 탓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늦지 않습니다. 저는 처방전 대신 기적의 계란 노른자 건강법이라고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단 3주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3주 후에도 선생님의 기력이 변함이 없다면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선생님의 밥상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사로서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자, 제가 그들에게 내려준 기적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가 세상 모두가 혐오하며 피하는 계란, 노른자야말로 궁극의 보약이라고 감히 외쳤을까요? 그 경천동지할 비밀이 바로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꼼짝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곳이 죽은 지렁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불을 뿜는 용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의 약의 단맛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수십 년간 우리를 기만해온 폭군, 누명 쓴 죄인의 오명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살인자,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독성 진흙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맹목적인 공포 때문에 당신은 계란 노른자, 새우, 오징어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당신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악마처럼 영리한 기계입니다. 당신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간은 생산량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적게 섭취하면 생산량을 늘립니다. 완벽하게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숨겨진 두 명의 적,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진 삼겹살, 달콤한 케이크, 새하얀 빵이야말로 진짜 주범, 당신의 피를 진흙강으로 만드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당신의 면전에 던지고 싶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고마워 처음 봄미스. 콜레스테롤이야말로 남성성의 상징, 모든 남성 권력의 아이콘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슈퍼카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 슈퍼카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바로 그 차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프레임은 나쁜 것이라는 헛소문을 믿고 공장으로 가는 프레임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뼈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공장은 단 한 대의 차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박진우 씨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공포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의 목을 졸라버린 것입니다. 그런 원료 부족 상태에서 그가 아무리 비싼 보약을 들이부어도 공장은 그저 죽은 듯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피하는 행위는 나는 남성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 몸에 필수적인 좋은 콜레스테롤은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형태는 다름 아닌 작은 계란, 노른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할 이 불타는 황금구체의 위대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선사한 가장 완벽한 보충제 캡슐이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는 생명의 정수입니다. 첫 번째 비밀, 콜린. 이것은 뇌에서 당신의 그곳으로 갈망의 신호를 번개처럼 전달하는 뇌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비타민 D. 이것이야말로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의 총감독입니다. 이것이 정말 없으면 공장은 파업합니다. 세 번째 비밀, 아연과 건강한 지방. 이것들은 생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최근 한 학회에서 저는 업계의 전설인 최영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외부에서 주사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공장 자체가 멈췄는데 밀수품을 들이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장을 재가동시킬 원료, 기술자, 그리고 총감독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계란 노른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보다 더 위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이라는 기계 전체를 재부칭하는 스타터 키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키트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힘을 극대화할 황금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부활을 갈망하는 전사들이여. 이제 당신은 그 강력한 황금 구체를 손에 쥐었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이아몬드 원석도 거장의 손길로 연마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하고 모든 무력감과 쇠약을 날려버릴 천연 비아그라, 폭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삼키느냐에 따라 그것은 부활의 신약이 될 수도 당신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내려줄 황금 비법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란을 익히는 기술입니다. 날계란 한 판을 통째로 삼키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어리석은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날계란 흰재는 아비딘이라는 독소, 파괴자가 들어있어 당신의 몸이 귀한 비타민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 최악으로는 식중독을 일으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익혀서 드십시오. 하지만 사막처럼 퍽퍽하게 완숙으로 익히지는 마십시오. 예술은 노른자를 황금빛 용암처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반숙이나 반숙 프라이야말로 그것의 모든 힘을 해방시키는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섭취 비법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두 가지 공식, 정력으로 가는 두 갈래길을 제시할 것이니 당신의 취향과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 첫 번째 공식 굿모닝 황금 보약. 이것은 가장 간단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천년 지혜가 담겨 있는 방법입니다. 계란을 반숙으로 삶으십시오. 아직 따끈하고 윤기가 흐르는 노른자만 분리하여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이제 거기에 고소한 참기름 반 티스푼을 떨어뜨리십시오. 숟가락으로 진한 황금빛의 부드러운 혼합물이 될 때까지 잘 섞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식사 전, 공복에 이 혼합물을 따뜻한 물과 함께 한 입에 털어 넣으십시오. 이 영양 쇼크는 당신의 잠자던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에 직격하는 벼락과도 같아 공장을 최대의 출력으로 재가동시키고 당신의 혈관에 남성성의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게 할 것입니다. 2기, 두 번째 공식 전사의 정력 스무디. 이것은 아침에 입맛이 없는 신사분들이나 긴 하루의 전투를 위해 든든한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믹서기에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 우유나 견과류, 우유 모두 가능,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반숙 노른자 한 개를 넣으십시오. 모든 것을 부드러운 스무디가 될 때까지 곱게 가십시오. 바나나의 단맛, 우유의 고소함, 그리고 노른자의 영양이 합쳐져 하루 종일 당신에게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로켓 연료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모든 전투에 대비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의사입니다. 제 책임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가 완벽한 식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철칙입니다. 첫 번째 계명,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계명, 반드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십시오. 오래된 계란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흰자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전체를 드시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노른자를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몸은 각기 다른 우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며칠 만에 야수처럼 변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몇 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이야말로 부활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제가 내려준 계란 노른자 신약은 단순히 박진우 교사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깨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무력감이라는 어두운 구름을 걷어냈으며 침묵 속에서 죽어가던 그들의 집을 따뜻하고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정확히 3주 후 박진우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박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의 구부정한 등은 다시 꼿꼿하게 펴졌고 생기 없던 창백한 얼굴은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던 그의 두 눈은 이제 총기와 삶에 대한 갈망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제 손을 덥석 잡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맙소사.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은 늙은이가 고작 계란 노른자 따위를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구름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애틋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늘진 얼굴이 아닌 다시 사랑받는 여자의 환한 미소를 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산해진미를 차려줘도 깨작거리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해준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워요. 며칠 전에는 저에게 여보,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그 말을 몇 년 만에 다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진우 씨는 이제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해주는 황금 보약을 삼키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입맛이나 기력이 아닙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 한 끼를 먹으며 오늘은 우리 뭘 할까 이야기하는 소소한 행복,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원장님은 제 몸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냉장고 속 흔한 계란 노른자 하나로 몸의 기초가 바로 서자 한 남자의 아침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고 못 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존엄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며 매일 아침이 활기찬 삶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행복하고 쾌락 넘치는 노년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의사로서 계란 노른자의 기적을 부르짖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곳에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력감보다 더 무서운 조용한 살인자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견고한 방패, 생명의 캡슐입니다. 첫째, 이것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경호원으로서 치매를 예방하고 당신의 배우자와의 달콤한 모든 기억을 지켜줍니다. 둘째, 세월의 풍파로부터 당신의 눈을 보호하여 평생을 함께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돕습니다. 셋째, 근육 감소를 막고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여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날처럼 당신의 배우자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침 기력이 돌아온 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눈, 뼈와 관절, 당신의 몸 전체가 다시 젊어지고 부활하고 있다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심과 행복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바로 내일 아침 계란 노른자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수많은 비법, 정력의 보고로 가는 지도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명의, 그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신의 약이 있습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가장 병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알려준 방법을 며칠 해보고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포기해버리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박진우 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고통으로 저를 찾아온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똑같은 기적의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그는 잿빛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먹어봤는데 빌어먹을 아무 변화도 없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그냥 원래 먹던 그 파란 약이나 다시 처방해주세요. 저는 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의 몸을 믿어보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미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우 씨는 어땠을까요? 3주 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역시 첫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도 속았구나. 또 하나의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원장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단 3주만 시도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는 계란 노른자를 숙제처럼 삼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이 남성 여러분, 당신의 몸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누른다고 바로 불이 켜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서서히 멈춰버린 호르몬 생산 공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육체를 위해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도 영혼의 불꽃이 이미 꺼져버렸다면 모든 것은 소용없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한 환자에게 저는 계란 노른자 요법과 함께 아주 기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매일 아내와 함께 30분씩 산책하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부부는 며칠간 동네를 거닐며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아내와의 교감, 그 자체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저를 찾아와 부끄러운 듯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마음속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니 아랫도리의 불꽃도 저절로 타오르더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문제는 영혼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의 약이 아무리 좋아도 독약과 함께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3가지는 테스토스테론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당신의 모든 노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설탕 가득한 음료수와 커피,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 그리고 뜨거운 녹차, 이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만큼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의 궁금증을 압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하죠? 토종닭 계란이 더 좋은가요? 매일 먹어도 정말 괜찮나요?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다른 좋은 콜레스테롤 공급원을 시도하십시오. 어떤 계란이든 신선하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매일 노른자 1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마음을 가진 한 교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벗기고 계란 노른자의 부활의 힘을 발견하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아내의 남은 수십 년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전히 콜레스테롤이라는 낡은 관념에 갇혀 병든 늙은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현명한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강철 같은 믿음과 끈기 있는 실천입니다. 이 2가지만 있다면
저는 당신이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단 2주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 당신의 아침,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라는 생각은 내 자존심을 하루 더 재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장에 들러 신선한 계란 한 판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내분들, 내일 아침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황금보약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한 흥분제가 될 것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계란 노른자를 먹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법칙이지만 쇠약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제2의 청춘, 불타는 쾌락으로 가득 찬 삶으로 만드십시오.